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일단 지금 유상증자 발표가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6~7% 정도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5시 23분 지나가고 있고 11만 2,900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 지금 현재 일은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2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관세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특히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던 삼성 SDI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수많은 2차전지 소재 장비 기업들이 있어요. 일단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가격에서는 관세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너무나 속상해서 전부 매도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망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다시 포스코 퓨처엠이 20만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 유상증자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댓글은 꼭 좀 너무 험악한 말, 이런 댓글은 꼭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2차전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나갔고 정말로 많은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는 한 해이며 주가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대부분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또 다 집어던지고 싶고, 이건 진짜 실적도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왔지만 순이익이 좀 적자가 많이 나고 이거 회사 정말 문제되는 건 아닌가, 포스코 그룹주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나라 2차전지는 아예 희망이 없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또 LNF, 코스모, 신소재,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유상증자 타이밍 자체는 주가가 최근에 오른 것도 아니고 또 급등을 해서 급하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바닥권을 다지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유상증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얼마 전 컨콜에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삼자 배정이라든지 차입을 할지 유상증자를 할지 일반 공모로 할지 결정이 안 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를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급등이 좀 나온 이후에 유상증자가 나오는 방식이 있었고, 지금 급하게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법 개정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선 이후에 이런저런 법이 바뀌게 되면 유상증자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지금 해치우자 라는 생각에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삼성 SDI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를 발표함에 따라 나머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하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맞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시나리오를 볼 텐데, 지금 11만 2,400원이에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은 좀 매집하고 있었는데 기관들이
사다가 최근에 또 매도한 것은 이거는 거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이상하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달이라든지 지지난달 또 얼마 전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오를 때는 좀 팍팍 올랐었는데 좀 뭔가 좀 거래하는 게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들 이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분들은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미 시가총액이 70만원에서 10만원대면은 7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4, 50조가 넘었던 시총이란 말이에요. 그때 1, 2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8조 7천억이기 때문에 1조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우리가 음극재 쪽도 있는 흑연 음극재 쪽은 또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62% 또 국민연금까지 하면 거의 70%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거의 삼자배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 대주주가 뭐 10% 있다, 5% 있다. 그럼 그거는 사실은 그냥 무주공산 뭐 세력이 들어와서 한번 땡기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주주가 많다는 것은 얘네들이 어차피 유상증자를 받는 거예요. 모회사가 탄탄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의 모회사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부채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만 보면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얘는 지금 보면 대다수는 투자에 의한 금액이 수조 단위로 매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 투자를 해놓은 곳에서는 또 2차전지 산업이 살아날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예요. 껍데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부채가 늘어난 건 다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부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대충 기사를 보더라도 보세요. 이제 컨콜도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캐즘에도 2차전지의 전략적 투자라고 저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결정했는데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고 시장 반등에 대비한 자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 출자 금액이 포스코 지주사가 이미 5,256억 엄청나게 큰 금액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동안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캐즘으로 일시적으로 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된 게 없어요. 지금 중국도 지금 호재가 나오고 미국도 그로 인해서 반등이 들어간 2차전지 종목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이 지금 거의 멈춰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호재를 누리지도 못한 채 바닥권에서 한 번 더 떨어지는데 지금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기껏 떨어지는 게 6, 7% 더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6, 7% 굉장히 큽니다. 오늘 2% 떨어지고 8.7%니까 거의 장 끝나고 6% 정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엄청난 악재라고 한다면 하종으로 박히든지 마이너스 20%를 때리든지 대량 거래가 나와야 돼요. 지금 92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평소에 포스코 퓨처엠이 거래하는 것보다도 많을 때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재무 건전성을 관리를 그동안 해왔고 포스코 그룹주에서 그동안 자산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미중 무역전쟁, 우리나라 상호 관세부터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바라 솔루션, 포스코 필바라 솔루션, 포스코 GS 에코머티리얼즈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참여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9,226억을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캐즘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되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00% 포스코 홀딩스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거고 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그 자금으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포항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이라든지
응급제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장이나 포스코 그룹 회장님께서도 이 포스코 퓨처엠과 GM의 합작 양극재 생산법인 같은 경우도 현장을 찾았었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시장이 성장하고 또 리튬과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성장 기반이 다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한다면 유상증자 가격 대비했을 때 2배 이상의 상승도 저는 기대할 수 있다. 2배 이상 아니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다수의 2차 전지 기업 중에 없어지는 기업이 있고 살아남는 기업이 있어요. 그 안에서 가장 모회사가 탄탄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LG그룹주, 에코프로그룹주, 삼성그룹주, 그리고 포스코그룹주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국책사업에도 뛰어들었죠. 포스코 퓨처홀딩스와 같이, LG화학도 같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공급망 구축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하고도, 그래서 소재 사업 경쟁력하고 현대차의 또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력도 융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계열 3사의 유상증자 1조 출자해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또 이제 주가가 또 유상증자 하면 또 보나마나 그 가격까지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LNF다. 지금 현재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다.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는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그동안 엄청 떨어졌어요. 10분의 1 가까이 떨어졌고 LNF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최근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닥권 최저점은 가지 않고 그 가격이 있고, 에코프로예요. 최저점은 가지 않고 그냥 그 가격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삼성 SDI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 중에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이때 기관들이 미리 팔았다 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고기를 바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크게 이 가격하고는 크게 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크게 안 멀어진 거냐면 이미 여기 예전부터 떨어진 폭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포스코 퓨처엠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또 아주 많이 민 건 아니면 완전히 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때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회복을 하다가 다시 떨어진 거는 삼성 SDI의 유증 때문이 아니라 지금 미국 관세라든지 우리나라 대형주들, 또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아직 관세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못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나머지 2차 전지도 그냥 그 최저점 가격까지는 가지 않고 그 근처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점을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지금 여기도 장 끝나고 더 빠지고 있지만 한 차례 올랐다가 지금 쌍바닥 라인에 있는 거고,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DX 같은 경우, 포스코 스틸리온 한 차례 다 시세를 주고 자리를 잡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중요한데, 그러면 경쟁력 자체는 있다. 그리고 지금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자금을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에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 2년 전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에 대한 진심이다. 포스코 그룹주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랑 비교했을 때도 포스코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왔다고 한들 만약에 유상증자를 때리는 타이밍이, 자 시나리오예요. 이미 이런 식으로 70만원에 떨어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막 급등을 해서 한 24, 5만원 갔다, 유상증자 딱 때렸다. 그러면은 또 쌍바닥 라인에 이 가격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시세를 주고 내려오는 경우가 아니고 바닥권에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횡보 구간에 있었는데 최근에 한 3, 4일 정도가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했어요. 지난번에 컨콜 했을 때 하고 그쵸? 실적 발표하고 컨콜 했을 때 이상하다 컨콜 했는데 거기서 뭐 자금 조달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움직임이 수상했었고 거기서도 유상증자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다 지금 빠졌는데 최근 3일 정도 움직임을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유상증자를 기관들은 어차피 뭐 증권사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도를 친 겁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보통 장 끝나고 요새 장 끝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꼬라박고 완전히 맛이 가려면은 3시 반 이후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그 즉시 1시간 안에 승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를 내려갈 때 이 분봉상이거든요. 거의 보면은 지금 여기 한 큐에 5% 날린 거 있죠. 여기 그러니까 한 큐에 5%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한 2% 더 날린 거 이게 이미 유상증자 발표되고 팔 사람은 여기서 이미 정리가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이게 더 떨어지려고 하려면 여기서 밀고 다음 타임에도 또 한 4, 5% 떨어지고 아니면 한 번에 여기서 20%를 민다든지 15%를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참다 정리하는 분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얘가 무슨 부채 상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투자했던 분, 이게 자산도 매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자산도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우리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1년 연기도 하고 또 포스코 그룹주 자체에 대한 올해 전망이 작년에 최악을 찍었다고 얘기했고 지금 이 주가는 관세 전쟁에 대한 주가가 또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라인 어차피 11만 2천원 전후 확 깨고 막 10만원 아래로 내려고 이런 건 전 아니라고 보고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오늘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다른 2차 전지주도 지금 올라갈 타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전에 에코프로가 우리가 이전 상장 이야기할 때 한번 크게 출렁을 했었고 삼성의 SDI 할 때 그 다음 타자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얘기한 이게 한 거진 6, 7개월 동안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유상증자 10% 정도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유상증자 하는 목적이 단순히 부채만 상환해서 우리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우리가 2차 전지가 초대박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회복되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단기간에 지금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기다렸다가 최근에 사신 분들 지금 정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이 라인에서 이 라인 104,700원 이게 유상증자 가격은 뭐 95,000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아직 확정 가격 아니에요. 확정 가격 아니고 이것도 확정 가격 아니에요. 확정 가격 아닌데 이게 1조 1,000원 유상증자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 가격은 좀 일부 올라갈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 있으면은 오늘 보통 유상증자 발표하는 그 타이밍에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권리락 말고 예를 들어서 최근 종목으로 유상증자 또 때린 종목이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고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흐름만 체크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얘도 회사 괜찮은데 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권을 다지다가 유상증자 발표를 장 끝나고 하면서 밀 때 한 번의 분봉으로 24%를 밉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바로 회복을 시도하고 이건 권리락이에요. 권리락입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 발표는 즉시 분봉에서 거의 다 떨어져요. 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최근 유상증자 때린 거하고 그냥 비교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많은데 삼성 SDI도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바로 회복 시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중 관세 전쟁 무슨 뭐 상호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삼성 SDI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횡보하는 상황이지
그때 유상증자 발표 때린 거는 바로 회복시도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60분봉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바로 급락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5시에. 이렇게. 거기서 거의 다 결판이 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도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민 거 자체 거래량 보세요. 요 스메일은부터 거래 없죠, 이거. 52만 주 나왔죠. 요때 유상증자 22% 뺐는데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거래량 자체가 터무니없이 적었잖아요. 그쵸? 적었단 말이에요. 포스코 피처엠 보세요. 지금 얘가 유상증자 때렸다고 한들 거래량 자체가 93만 주. 이거보다 오를 때 더 많을 때도 거래량이 130만 주, 또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 대비 거래했을 때보다 거래량이 왕창 터졌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주 나왔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다 손절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장우 프리마켓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끼리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유상증자 딱 공시 때리고 바로 때린 것도 아니라면 어차피 이 가격에서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상승이 나옵니다. 호재 공시도. 그 다음에 오히려 이번에 유상증자 타이밍이 2차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회복 시도가 나오고, 오히려 저는 여기 밑바닥에서 횡보하다 오를 때 되면 이 유상증자 가격 대비했을 때 권리락 이후에는 신주인수권이라든지 가격이 비싸게 거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난 지금 발견했다. 지금 이미 두드러 맞은 거예요. 지금이 가장 많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 이후에는 회복 시도가 들어갑니다. 시가총액이 이 정도 사라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서 2차 전지도 정부에서 지원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키워야 될 산업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분석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나왔다고 한들 이게 우리가 예상 못한 게 오늘 갑자기 터진 거면은 한 번에 2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언제 나오나 한번 띄우고 유상증자 발표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거는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삼성 SDI 마냥 먼저 때려버리자.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투매가 나올 부분들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04,700원조차 한 번에 밀지 않았어요. 그러면 1시간 거래에 거의 다 나왔다. 공시 때리고 유상증자 공시 때리고 1시간에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분 봉도 이제 떨어질 때 이게 보통 막 마이너스가 지금 8%인데 20% 이렇게 가려면 확 떨어지고 그 다음 타이밍도 이런 식으로 막 떨어져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발견했다. 내가 많이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 그러면 정말 주주라고 한다면 내가 여력이 되는 한도에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못 받으면은 신주인수권을 나중에 팔면 돼요. 신주인수권 거래는 권리락 이후에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는데, 뭐 95,000원에 우리가 유상증자 가격이 체결됐다. 그게 형성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1만원에 거래한다. 그럼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짜로 팔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거를 팔게 되면 유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상증자 발표 후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 현재 나왔고 거래량 없었기 때문에 아마 수일 내로 다시 한번 12만원, 13만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때로는 지금 되지도 않는 2차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대선 테마주라든지 몇몇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기업 실적 아무리 좋아도 안 갑니다. 방산이나 조선주도 최근에 주춤하고 방산 갔죠. 그리고 이제 내수주들 좀 움직인 거 말고는 건설도 너무 힘들다가 PF 대출로 망하니 많이 하다 요새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악재는 나올 수가 없고, 이거를 유상증자를 거의 70% 걷어가는 주체가 최대 주주 포스코 홀딩스, 연기금 이런 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보통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올라갑니다. 일단은 한번 올라요.
유상증자 때리더라도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앞으로 증가될 수 있고, 삼성 SDI하고 우리가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때 공시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상호관세가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여기 더 떨어진 거지, 요거 발표하고 나서는 바로 회복시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삼성 SDI 예전에 2차전지가 날아갈 때도 사실은 이때조차도 제대로 못 갔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2차전지 날아갈 때 에코프로랑 같이 가장 많이 올랐던 애고 상종도 때리는 애입니다.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도 유상증자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 또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또 우리가 2차 전지가 상승기에 되게 되면 유상증자를 오히려 받고 나서 상장될 때 큰 수익으로 상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겠지만, 유상증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신인주인수권을 팔면 된다. 그냥 여기서 들어와서 정리하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번 들어 올려서 유상증자 이후에 20만원 전후를 한번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앞으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건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